그렇게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는 대기업의 안정된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귄 지 4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가 준 약혼 반지는 나를 매료시켰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빠르게 결혼 반지를 찾았습니다. 함께 살 곳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카일러는 결국 소규모로 하고 싶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시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26세인데 아직 일하고 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좀 더 일하고 싶었지만 카일러는 아이를 갖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의미할 뿐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함께 축하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갖고 싶다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전화에 열중한 카일러에게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흠을 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이 곧 나는 그의 응답 부족에 계속해서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일이 있어서 마침내 그가 전화기에서 눈을 떼며 말했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혼식 이후로 시댁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년 전 긴 휴가가 올 때마다 나는 집에 가라고 제안했지만 카일러는 일이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심지어 혼자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것이 나에게 어색할 것이고 그의 여동생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왠지 그 사람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잘 처리하겠다며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영원히 못 볼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그 사람이 추수감사절인 걸 보고 그녀의 연락처를 알게 됐을 텐데 보통 직장의 크리스마스는 어때?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는 쉬는 날이겠지만 남편의 직장은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지만 항상 휴일이 있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은 결혼 이후로 많은 데이트를 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의 접대 만찬과 갑작스런 출장으로 크리스마스가 확실하지 않아서 다시 전화로 답장을 해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제가 만난 부모님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내 친구 다이애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샤워할 때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서 카일러가 집에 있을 때에도 항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샤워하러 갈 때에도 그는 휴대전화를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닐 것 같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랬는데 다이애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그 사람도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게 의심스럽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싶지만 망설여지는 상황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같은 상황 카일러도 바람 피울까 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일찍 집에 갈까 생각했는데 어차피 카일러가 없을 테니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님 집에 머물렀어요. 계획대로 집에 돌아왔어. 카일러 너 맨날 휴대폰으로 뭐 해? 내가 집에 오자마자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 또 통화 중이었는데 내 질문에 약간 빛나는 표정을 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 업무 평가 메시지 저는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 휴대폰을 멀리할 여유가 없어요. H 남편이 절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요즘 뭔가 기분이 좋지 않네요.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쁘다고 계속 말했는데 나는 그가 한 모든 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주위에 남아있는 희미한 냄새는 그가 보통 밤 11시쯤 늦게 집에 돌아오는 위험 신호였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을 접대하고 있다고 자주 말했고 야근을 한다고 했는데 종종 그의 옷에서 여성용 향수처럼 달콤한 냄새가 나요. 저는 향수를 뿌리지 않아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젊은 여성의 냄새 같았어요. 그의 양복 재킷을 거기에 걸 때 입었을 때 다시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마주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의심과 걱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고 그는 샤워하는 동안 식탁 위에 휴대폰을 잊어버린 채 집에서 만든 허브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흘끗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기 쉬울 텐데 그가 알게 되면 나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찢어지고 의심을 풀고 싶었지만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면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찼는데 갑자기 그 전화기를 보니 갑자기 알림이 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엿보니 그냥 메시지 알림이었지만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기 때문에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휴대폰에 손을 뻗어 그가 아직 샤워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는 숨을 참으며 손가락을 움직여 열었습니다. 전화기가 잠겨 있었는데 당연히 모두가 전화기를 잠갔죠. 짜증도 나고 안도하면서 전화기를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가브리엘라였던 갑젤러가 적혀 있었어요. 이름을 몰랐어요. 하지만 잠겨 있어도 여전히 대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전화기를 귀에 대었습니다. 화내야 해, 울어야 해, 모른 척해야 해. 아니, 척은 이제 테이블에서 벗어난 척. 이제 결국 전화를 받았어. 거기 생각에 빠졌어. 그 사람이 샤워에서 나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 내가 잡았어.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글을 보더니 뭔가 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는지 말하기 어려웠어요. 가브리엘라가 이 말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어요. 그녀가 우리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피했어요. 평소라면? 샤워 후 내 옆에 앉아 맥주를 마시곤 했는데 이번에는 곧 떠날 것 같지 않았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말렸다.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는데 그는 가만히 있었으나 가까이 오지 않았어. 동료인 가브리엘라 분명 귀여울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런 것 같구나. 그는 놀란 눈을 나를 향해 돌렸다. 내가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계속 유쾌하게 말을 이어갔고 그의 얼굴은 놀람에서 화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그는 나를 향해 멈춰 서서 내 손을 잡아당겼다. 내 전화에 그렇게 대답하는 게 무슨 큰 생각인지 나는 남편이 갑자기 물러났지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변화나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이 가브리엘라 사람과 당신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동료일 뿐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자 그는 근처 의자에 앉았다. 나도 다시 앉았다. 지금은 더 이상 누를 수 없었다. 나중에 증거를 수집해야 했을 때 그 사람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나는 그가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화면에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여기 스피커로 대답합니다. 작업 등급이면 스피커를 꺼도 됩니다. 다시 가브리엘라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편안히 앉은 목소리와 내용을 들려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카일러는 아래로 내려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의 어머니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의 엄마였다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조금 안도했지만 얼굴이 창백해져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화를 계속하라고 슬쩍 찔렀지만 그는 침묵하고 있었니 듣고 있니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 내 아버지와 나는 지금 너를 만나러 간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침묵에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놀랐다. 나 여기 있다. 나는 보았다. 떨면서 핸드폰을 쥐고 있던 남편은 나 살아있다. 무슨 일인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어머니도 혼란스러워서 나도 똑같이 의아해했다. 왜 그녀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걸까? 무슨 일인지 카일러가 나한테 당신이 세상을 떠났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장례식을 혼자 처리할 것이고 내가 나타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말도 안 돼요. 스팸 문자인지 아니면 제가 잠깐 생각한 것이었지만 카일러의 떨림은 그가 실제로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내일 올 예정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추수감사절 방학이어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줄은 몰랐지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필요하면 아픈 날을 쉬고 나는 침실로 갔다. 그는 그날 밤방에 오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소파에서 잠을 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깨웠고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는 그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지 않는 내내 겁에 질려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정오쯤 그의 어머니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카일러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많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따뜻하게 웃으며 보답하며 나에게 가방을 건네주고 선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간식이 있었다. 동네 가게에서 파는 유명한 과자와 많은 케이크가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카일러는 끼어들지 않았다. 구석에 움츠러들어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차를 끓였다. 남편의 셔츠를 끌어당겨 옆에 앉히고 무슨 일인지 카일러 시아버지가 마침내 어색한 침묵을 깨고 바라보았다. 남편과 나에게 화가 난 남편은 목소리에 움찔하며 푹 숙인 얼굴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으나 아버지의 표정에 겁먹은 듯 뱉어내듯 재빨리 아래를 내려다보며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말을 시작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위해 그는 결혼 직후 직장에서 가브리엘라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단지 동료였지만 프로젝트에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브리엘라는 그에 대한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혼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괜찮았기 때문에 데이트를 시작했고 2년 조금 넘게 함께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결혼한 직후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지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가브리엘라에게 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피운 사실을 인정하면 엄청난 합의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며 시댁 식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시댁 식구들과 누나들에게까지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싫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저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서 저와 인연을 끊고 위자료를 지불할까 하다가 부모님에게 저와 시댁 식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넌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불쌍한 아들에 대해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사과했다. 나는 그녀에게 올려다보라고 말했고 그녀는 내 남편을 보았다. 카일러는 눈에 띄게 얼굴을 창백하게 떨고 있었다. 합의금은 내 의향이 있잖아. 난 이혼. 괜찮아. 그 순간 웃으면서 말했지. 시아버지가 내 남편 머리에 주먹을 날렸어. 이 바보야. 지금 당장 헤어지자. 넌 자유를 잃었어. 가 집에 남편이 너무 성스러워서 저항하지 못했어요. 카일러는 시아버지의 격렬한 행동에 겁을 먹었고 곧 눈물을 흘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금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다. 나는 그녀를 안고 웃었다. 걱정하지 마라. 함께 지내는 게 바보 같다는 말을 듣고 안심시켰다. 직업도 있고 아이도 없다. 미안해 더 나은 아내가 될 수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남편 소식을 듣고 곧바로 흥미를 잃었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사과하고 꺼리는 남편을 끌고 집을 나섰다. 우리는 이혼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청구하고 집을 지킨 직후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처제였는데 분명히 그녀도 카일러에게 속은 것 같았고 그래서 그녀는 결코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 처제와 저는 서로에 대해 아무런 악감정도 없었고 제게 연락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결혼으로 자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며칠 뒤 통화를 끊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형수를 만나 반가웠고 수다를 떨고 어울리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 전남편의 상황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분명히 게브리엘러는 그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그를 재정적 지원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녀가 관계를 끊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말입니다.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녀가 그를 꽤 빨리 차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다시 이사했을 때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이제 카일러는 아버지의 엄격한 감독 비전 하에서 경멸하는 육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기분을 고양시켰습니다. 웃으며 얘기하면서도 걱정했을 텐데 나는 따라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더 엄격한 훈련을 받을 예정이니 이혼을 하고 나서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데 좀 더 조심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형수에게 이 경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태만한 행동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편히 쉬실 거라면 농담 반 정도는 시어머니에게 맡기십시오. 머리 위로 맥주를 부었다. 맥주 한 방울이 내 머리에서 흘러내렸다. 그 순간 시어머니를 노려봤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라고 결심했다. 내 이름은 에머슨이다. 나는 남편 데릭과 10살짜리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샌디, 우리 가족 생활은 일반적으로 평화롭지만 한 달에 한 번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그 평온함은 깨집니다. 우리는 20분 동안 운전하여 시댁을 방문합니다. 가족 전통은 그들의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시골이고 시골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샌디를 위한 들판이 있습니다. 샌디는 이제 10살이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어렸을 때는 훨씬 더 나빴습니다. 샌디, 엄마한테 가라고 말해. 엄마는 정말 기뻐할 거야. 시어머니가 리텔 샌디에게 말해서 샌디가 너가 싫어 가라고 말하는 걸 실제로 들었을 때 집에서 울면서 데릭과 나 둘 다 충격에 빠졌어. 디럭과 샌디에게 물었을 때 시어머니가 나에 대해 그녀를 독살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디럭과 나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데릭에게 더 이상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매달 방문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외동아이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가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데릭은 그의 어머니가 말하는 대부분이 옳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때때로 그녀와 함께 시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 고의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일을 나한테 다 떠맡겨서 요리를 하게 돼서 다른 사람의 부엌에서 요리하는 건 늘 힘들고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데릭이 그렇게 느린 여자 샌디와 결혼했고 나는 굶주리고 있는지 말하곤 했어. 데릭은 잘 덧붙일 거야. 넌 정말 조금 천천히. 에머슨, 너는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 샌디가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데릭과 마주쳤고 그는 대답했다. 안타까운 건 알지만 엄마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엄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더 나쁜 일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모욕으로 인해 내가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차 안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 일이 계속되면 데릭에게 말했습니다.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률 데릭이 시어머니 편을 들죠. 난 충분히 했어요. 데릭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내가 이혼을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무심코 말한 만큼 당신이 싫어하는 것 같아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물론 싫었어. 왜 내 부모님을 방문할 때마다 내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해. 그 사람들은 내 부모님인데 우리 집이 아니야. 날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은 노래하는 샌디이고 내 아빠 샌디는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고 초등학교에 갔을 때 빨래 개는 걸 엄마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샌디는 엄마한테 힘들다고 말하곤 했죠. 그렇지 않고 도와주세요. 어쨌든 샌디가 너무 잘해서 다행이에요. 제가 놀랐던 건 그의 아빠가 정말 얌전하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공청소기 청소를 시키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내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단호한 얼굴로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워서 내가 물어봤어. 데릭이 이것에 대해 말하자 그는 어색하게 말했지만 계속 어머니를 우선시하면 엄마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혼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머슨 샌디가 부모님 모두를 올바르게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나 또는 당신의 어머니 중 누가 더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데릭을 쳐다봤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파산했다고 생각한 후에는 당신과 샌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가라서 더 이상 엄마 편에 들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에머슨, 그냥 나에게 기회를 줘. 내가 대답했어. 나도 별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약속하지만 엄마가 괴롭히는 걸 지켜만 보는 남편과는 살 수 없어. 그가 그녀 편에 서지 않는다면 나는 남은 결혼 생활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곧 그의 부모님을 다시 방문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샌디, 와우, 정말 바비큐 둘 다 좋아해요. 데릭과 샌디는 매우 기뻤습니다. 샌디는 어리지만 데릭은 분명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릭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바비큐를 하고 준비부터 요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도와주지만 아빠와 혼자 일하는 건 정신적으로 지치는 일이고 아빠의 엄마는 고기가 너무 있고 질긴다고 불평할 겁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바비큐는 결코 기쁨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대릭은 내가 기대하는 고기와 야채를 즐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내 옆에 있어주기로 약속했잖아. 내가 알겠다고 약속해서 시댁 방문 전날 밤 바비큐 준비도 도와줄게. 대릭에게 상기시켰지만 대릭이 변하지 않으면 숨을 참을 수가 없었어. 이제 할 시간이야. 그런 결심으로 이혼을 고려해봤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놀랍게도 대릭이 정말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릭에게 모든 것을 에머선에게 맡기면 된다고 말했지만 대릭은 거절했습니다. 에머선이 모든 준비와 요리를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엄마 샌디 잘 챙겨주고 내가 도와줄게. 평소 대릭이랑 샌디랑 바비큐 기다리는 동안 놀아주던 시어머니가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대릭이 무거운 것 들고 불 피우는 일까지 도왔다. 고마워요. 나는 그에게 이 변화가 오늘만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기 전에 도와주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라고 수줍게 대답했지만 시아버지 대릭과 내가 바비큐 샌디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말과 표정은 그 의심을 해소했다. 나도 도와주고 싶어서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도 어색하게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집안에서 행주를 가져와 식탁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다. 그러면 적개심이 끝날지도 모른다. 아니면 실수인가 싶었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준비하다 쪼그려 앉다가 균형을 잃었다 넘어질 뻔했는데 붙잡고 그걸 다 보신 시아버지가 괜찮냐고 미안해 더위가 닥쳤어요. 에머슨에게 대답했어요. 괜찮으세요? 아마도 열사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그늘에서 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릭이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대릭이 가져온 의자에 앉아 그늘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이 나에게 다가왔다. 에머슨 괜찮습니까? 몸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의 열사병에 걸린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시는 건 제가 그녀에 놀란 것만큼이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시어머니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활짝 웃었고 지금은 기분이 안 좋은 게 분명하게 삐져 있었고 지금은 나한테 따뜻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솔직히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어쩌면 그녀도 대릭처럼 새 잎사귀로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곧 그게 아니란 걸 깨달은 시어머니는 등 뒤에 숨겨두었던 맥주 캔을 꺼내 나에게 권했다. 한잔하고 힘내라. 더운 날 시원한 맥주 한 잔 없난 차라리 지금은 술을 마시지 마세요. 더위에 지칠 때 술을 마셔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맥주를 마시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시어머니의 미소는 사라지고 소름 끼치는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는 맥주도 못 마셔. 왜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만 속이 안 좋은 거야? 행사를 준비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만 더위 사정은 사람마다 다름하니 무시. 시어머니 반쯤 나른하게 맥주 캔을 따다가 어느새 내 머리 위로 부어주는 태만한 며느리. 쉬는 건 말도 안 돼. 머리에 맥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난 시어머니를 노려봤어. 여기 잘 나가기로 결심했어. 더위에 혼수 상태가 될 거야. 내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시아버지가 내 앞에 섰습니다. 남편 에머슨이 도와주는 대신 게으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자 그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 법이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사람한테 맥주를 던지면 제정신이야? 에머슨은 태만하지 않았어. 시어머니와 나 둘 다 열심히 준비하느라 몸이 안 좋았어.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오랫동안 에머슨을 괴롭히는 것을 말리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유치한 짓은 그만둬라. 누가 떠나면 너야? 시아버지가 어디론가 갔다가 어느새 나를 위해 수건을 들고 오셨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샤워하러 가라고 하셔서 멍하니 서 있었다. 주저하지 말고 왜 어머니?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저를 위해 일어서지 않으셨는데 왜 지금 에머슨과 계약을 하시나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세요, 시아버지. 대릭이 할머니인 대릭이 할머니나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믿기지 않는 말을 했고 그 말은 시어머니가 결혼하면 시어머니를 섬겨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온순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왜 나에게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뭔 소란이었어. 맙소사의 멋은 괜찮으세요. 대릭이 마침내 나타나서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맥주에 뒤덮인 그 순간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데릭 당신도 오늘 일을 했다고 비난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에머슨에게 맡기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전에도 에머슨을 내려놓으라고 엄마 편을 들었죠. 남편처럼 아내를 보호하세요. 네 선생님. 데릭은 아버지의 말에 놀란 듯 했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청소를 위해 나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데릭의 낡은 티셔츠를 빌렸어요. 셔츠와 반바지는 아직도 아버지의 폭발에 놀라서 중얼거렸다. 아빠가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마당으로 돌아와서 시아버지가 바비큐를 위해 고기를 굽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시아버지는 내가 돌아온 것을 알아차렸다. 시어머니 제대로 사과해야지.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어. 시아버지도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서 사과했지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시아버지가 까칠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내 걱정해 주셔서 시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구운 한 접시를 건네주셨어요. 고기 야채. 오늘은 그냥 앉아. 열사병. 몸이 안 좋으면 편하게 들어가서 시켜보세요. 시어머니의 친절한 말씀에 놀랐지만 조용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어렸을 때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학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시점부터 시어머니가 그 장벽을 허무는데 시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어렸을 때 입었던 드레스예요. 최신 스타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집에 갈 때 입으세요. 정말 귀여워요. 고마워요. 레트로 스타일 드레스에 조의를 표현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은은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웃으면서 이제부터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비큐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더 이상 학대하지 않고 우리는 시어머니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법률저는 에멀리입니다. 남편 이선과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꽤 조용합니다. 그는 취미가 있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해하지만 그의 엄마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나를 싫어하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선이 나를 변호하는 책에서 모든 수동적 공격적 움직임을 거의 경험했지만 그것은 마치 벽돌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아침 식사 때 듣지 않을 뿐입니다. 이선은 오늘 수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그냥 일반 구간이 안 매워서 혈압 오르네요. 그건 국제조사에 문의하세요. 지시대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 방식 미안해. 괜찮아. 평소인데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것 같아. 그녀의 행동은 단지 아침 식사 문제에 국한되지 않아. 빨래 널기야 내가 하는 대로 걸라고 했지. 그렇지 않았어. 글쎄 내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걸면 돼. 왜 내가 내 일이냐. 시어머니 당신은 주부 맞죠? 집안일은 주부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좀 쉴게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지금껏 몇 번이나 말해야 했는지. 나는 기억을 잃어가는 워킹맘이야. 어머 넌 정말 불친절한 사람인데도 시어머니는 절대로 실제로는 빨래를 널고 빨래를 접는 것은커녕 빨래가 끝나면 접기도 하지 않나 봐. 시어머니는 아침 집안일을 끝내고 내가 또 불평하러 오는 것이 언짢은 것 같았다. 집안일을 돕느라 힘을 쏟는데 시어머니가 청소도구도 없이 내 앞에 오만하게 서 있다가 짜증이 나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삐걱대며 나는 방을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하는데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연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아니요. 저는 매일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매일 바닥을 쓸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청소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철저하게 청소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청소는 기계에 맡깁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다 됐어. 내 할 일이니까 이제 기계에 맡기고 실례해도 난 할 일이 있어. 너한테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높고 위대하게 행동해야 해.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걸 싫어해. 매번 투덜대고 친척들이 모여도 그 앞에서 계속 나를 괴롭힌다. 올해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 보군요. 잘 지내셨나 보네요. 린다 안 물어본 적도 없군요. 인사 전 린다 시어머니가 날 날카로운 눈빛으로 손을 흔들며 흔들어줄 필요 없어. 넌 변함없어 보여. 똑같이 늙어 항상 너무 뻔뻔하고 짜증나. 왜 우리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중 괴롭히는 안내만 하는 에밀리는 집안일에 태만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요리도 못하고 항상 수프를 너무 맵게 만드는 거 아시죠? 최악의 방법이지만 린더와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성향을 아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에멀리가 올해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응, 제가 했어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그냥 마트에서 사서 썼을 수도 있어요. 알다시피 제가 뭔가를 살 수도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스토리봇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에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게다가 나는 실제로 요리를 싫어하지 않는다. 불평할 사람이 없는 한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상점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은 연말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나눈 대화가 기억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에밀리는 새해 요리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곧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구매 중입니다. 나는 그녀의 추정적인 말투에 약간 짜증이 나서 아니요 아니요, 내가 직접 만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평소 듣기 능력 부족이 거의 인상적입니다. 비싸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비싸다는 것을 알면 구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찍 주문했는데 무슨 소리야 재료가 비싸진다고 변명 그만해라 지겹다 그만둬도 되겠지 어르신들한테 무례하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건 확실히 뭐 기억도 못하실 시어머니 대화가 끝나자 다시 저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정말 매력이 부족합니다. 그녀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린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멀리 내가 말한 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진지하게 안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런 뜻이야. 뭐 괜찮아. 사실 곧 이사 갈 계획인데 뭐 잠깐만 왜 이혼할 생각을 하는 거야? 법률이서는 어떨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사 간다고 말 안 했는데 이사 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엄마는 우리가 그녀와 함께 살자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에멀리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도 들어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집 주위를 손가락으로 움직여 이사해도 괜찮다는 걸 알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는 어린이도 아니고 에밀리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가 허락하셨을 텐데 아빠는 괜찮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시아버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애초에 가버린 건 너 탓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여기 두고 가세요. 집이 전셋집이라도 문제없을 거예요. 장례비라도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 장인어른이 일어나서 시어머니한테 서류 몇 장 건네줬으니 이제 시간이 됐네요. 이 일을 끝내려면 시아버지가 건네준 것은 이혼 서류였고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아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는 것보다 더 관찰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혔어요. 그의 아들 이선이 이사를 논의했을 때 그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저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당신은 어른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가십시오. 아빠도 떠날 예정입니다. 나도 3개월 후에 떠날 예정입니다. 이곳을 비워야 할 것 같아요. 직장을 구하는 일이나 다른 일을 알아낼 시간이 충분해요. 저는 괴물이 아니에요. 꽤 많은 돈을 남겨드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일어난 상황을 따라잡기 위해 지금은 방에서 쉬십시오. 그녀는 침실로 안내받았을 때 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신년 모임에 참여시켜서 미안합니다. 왜 이것이 모닝콜인지 사과드립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면 축하할 일이군요. 새해에 딱 맞습니다. 린다는 신년 소란으로 은둔자가 된 후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약간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황에 처한 시댁이 한동안 시아버지가 알려준 저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문 및 갭을 통해 사랑스러운 임대 아파트 팸플릿 몇 개를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는데 살아계시니 괜찮을 텐데 방 밖에 차려놓은 음식도 시간이 지나니 완전히 없어졌네요.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집을 나간 걸 눈치채셨나 봐요. 우리는 반면에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내 걱정을 안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어른이군요. 여행 중이거나 대화 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당신은 혼자 있어도 괜찮지만 정말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살 수 있는 곳 막바지 임대로 인해 옵션이 제한되고 내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거기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이것이 모두 당신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이선과 결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한 일입니다. 인정을 받아라. 그래도 솔직히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시대잖아.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내가 너무 건방지게 보인 게 싫었어. 난 예의 바르고 시어머니였어. 저를 무시한 법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는데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동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동거는 원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선도 그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배를 채우기가 힘들 것 같다고 물으셨습니다. 매일 요리도 서툴렀고 이제 집안일도 누군가 해달라고 하더군요. 내 생각엔 그냥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동거하자고 제안한 것 같아요. 난 단지 당신에게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왔을 땐 집이 엉망이었어요. 집이 엉망이었죠. 우리가 처음 이사했을 때 바닥은 선반에서 넘쳐나는 종이 위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어수선했습니다. 곳곳에 먼지가 많은 가구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새 음식이 섞여 있어서 사용하기 어려웠고 야채 서랍에는 우리가 며칠 쉬고 보낸 썩은 농산물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살기 좋게 일주일만 새 집을 임대하면 다시 엉망이 될 거예요. 관리 방법을 가르쳐주면 다시 엉망이 될 거예요. 필요는 없지만 문에서 보면 당신 방이 여전히 지저분해요. 그녀가 보여요. 방이 어지러워요. 바닥이 버려진 옷더미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곧 또 더러워질 텐데 괜찮으세요?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실 계획인데 며칠 후에 떠날 예정이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들어와 보니 집 상태가 또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이 이유 없이 흠뻑 젖어 있었고 세탁물에서 빨래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기계인데도 말리려고 널어놓은 옷들이 구겨져 있고 부엌 싱크대에는 더러운 접시들이 높이 쌓여 있고 적어도 4개의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보였어. 이게 또 엉망이구나. 이사 가기 전 안내사항은 모르시겠지만 집을 원상태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의 절반은 사실입니다. 저도 시아버지께서 집에 오라고 해서 왔어요. 넘겨주기 전에 비워둬야 하는데 현재 상태를 보니 불가능해 보이는데 다음 주에 집을 넘겨주실 건가요? 이사는 어쩌죠? 이미 새 집을 구해놨는데 모레 이삿짐이 올 거라 그랬어요. 정리할 생각인데 왜 다 젖어? 집 청소하려고 했는데 물티슈를 했는데 안 했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야 하나. 그냥 잊어버렸어. 알았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까? 잔소리 때문에 더 이상 동거하지 않는구나. 알았어. 안 돕겠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나.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정말 집안일을 못하신다. 엄마는 능숙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배우리라 생각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 엄마도 마찬가지로 딸이 지켜보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요리나 청소를 배우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이단이 태어나서 결혼하고도 집안일을 하나도 못하신다고 하시고 집안일도 좀 하셨는데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셨는데 아직도 그런 지옥의 시어머니가 되셨나 봐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내 무능함이 부끄러웠어요. 비난하면 내 단점이 안 드러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도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내가 못하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 시점에서는 내가 인계일에 시댁을 떠났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문을 닫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사업체가 안 왔어? 이렇게 이사할 거라 예상했지만 오늘 저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제가 혼자서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문제는 아니고 멀리서 봐도 제 시어머니가 혼자 이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분명했어요. 같이 있던 이단을 힐끗 쳐다봤다. 이단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걱정은 고마웠지만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널 이 난장판에 끌고 갈 수는 없어. 아어서 미안해. 기도하지 못해서 에단을 위한 가엾은 얼굴 속으로 웃지 않으려고 애썼다. 낄낄 웃으며 내려다보니 에단이 울었다고 착각했나봐. 걔가 한 뒤에도 넌 너무 친절하니까 더 이상 상심하지 말고 집에 가자. 응응 나 미안해. 억눌린 웃음으로 흘러나온 눈물을 닦아내며 이단은 더욱 공감하고 안도했다.
이제 시어머니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는 또한 그녀를 무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해 보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다리를 위해 나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메리입니다. 44세의 파트타임 엄마이자 직장 엄마이며 남편 존과 우리 둘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인데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좀 지났으니 신혼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44살, 50살엔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결국 저와 남편은 일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50대 전성기의 남편은 매일 바쁘고 저는 뒤에서 직원들을 뒷바라지하고 차를 청소하고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주느라 바쁩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친절한 말을 받아도 항상 생명의 은인이고 메리가 만든 음식이 최고입니다. 아들은 남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젊은 직원들은 이제 내 아들처럼 뒤에서 계속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1살 많은 톰 남동생이 있는데 잘생기지 않아서 결혼을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갑자기 17살 연하 28세 케이트라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사람은 클럽 안주인이고 그게 다야? 집에 가서 진지하게 만났던 곳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건 동생의 강한 강요 때문인 것 같다고 들었고 동생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동생이 강하게 밀어붙인 걸 알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한 것 같다. 내 동생이 지역 평판이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더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임신했다고요.